자, 여러분, 이어서 삼두정치 하겠습니다. 그 삼두정이란 게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이야기 했죠. 그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때 등장하는 인물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케사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2차 때는 먼저 이름부터 씁시다. 이름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책만 나옵니다. 레피두스. 근데 1차 때 세 명이 한때는 협조 관계도 있었지만 서로 대립 관계를 보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 사망을 해버리냐면은 크라스, 얘가 지 세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지역이 있었죠. 거기에 파르티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는데 파르티아, 여기하고 전쟁하는 오리엔트 지방에 가서 전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폼페이우스, 케사르, 한때는 대단한 협조 관계였습니다. 그 케사르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 이름이 율리아든가, 얘가 폼페이우스인데 시집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은 친구인과 동시에 사위와 장인 관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딸도 죽고 해가지고 쟁패가 벌어지는데 결국 케사르 사람은 자기 또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그립시다. 잘 못됐다요. 여기 이탈리아, 여기가 오늘날 잉글랜드, 영국이겠죠? 여기 그 유틀란드 반도라고 덴마크가 있고, 여기는 또 발트바다라는 바다가 있고, 이쪽에는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 근데 여튼 이 삼두 정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케사르는 그 이탈리아 북부에 알프스산맥 넘어 오늘날 프랑스 지역을 옛날에 로마 시대는 고을, 일명 갈리아 지방이 됐던 모양이야. 오늘날 프랑스입니다. 여기를 군단에 이끌고 로마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갈리아 원정에 나섰지. 그러면서 갈리아 원정 도중에 대단히 막강한 로마 군단들이 막 케사르 주위하에 놓이게 돼. 근데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귀족들, 원로원 집단들은 케사르의 막강한 군대가 영토를 확장시켰다. 그 자체는 좋지만 케사르 이놈이 군대만을 믿고 뭔가 일발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귀족들, 자기들이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는 공화정을 때려 엎어버리고 왕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고을지방의 사령관이었던 케사르의 그 임기가 끝나자 로마로 귀국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근데 귀국의 단서가 뭐냐면은 군대를 해산하고 무장 해제하고 케사르 너 몸만 들어와라. 그럼 케사르가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그대로 갔다가는 베라벨 모락과 종성을 해가지고 자기를 재판에 부해서 떼끄덕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었겠지. 결국 이 당시에 이탈리아 본토하고 고을지방 여기를 가르는 국경선에 근처를 흐르는 강이 그 유명한 루비콘이라는 이름의 강이 흐르고 있었대. 그 국경이야. 근데 거기를 건널 때 군대를 끌고 들어본 국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케사르는 거기서 그걸 결단력이라 하는가 아니면 반란군인가는 모르겠다마는 시원하게 자기 군인들한테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로마로 진군하자. 그대로 군대를 끌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주사위가 던져졌다 같은 자기의 결단력을 구하시는 근데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늘날도 그런 말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뜻이겠지. 그 세월을 흐르면서 그 유사한 사례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이 엄청 그 루피콘 강 건널 때 주사위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세월이 엄청 흘러가지고 14세기 말쯤에 고려 말쯤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영 장군 또는 이성계 장군이 그때 나올 것입니다. 그 이성계는 명나라하고 한판 붙으라고 줬던 군대를 가지고 계속 갑니까? 압록강 하류에 있었던 그 유명한 섬 여의도가 아니라 위화도인가? 그 위화도에서 과감하게 유턴을 하지. 위화도 해군이라고. 그 당시 이성계 장군께서 케사르의 루비콘강 이 역사적 사실을 알았는가는 전혀 몰랐겠지만 또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습니다. 그런가? 그 1979년 10월 26일인가? 그 반란군 시킨 전두모 그가 또 세상에 지휘계통을 무시해버리고 반란 벌이지. 십시기 반란이라고. 그 전두환이는 그 사람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알았는가 몰랐는가 모르겠다만은 그것은 비슷한 사례가 아니라 순전히 반란. 여튼 군대를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원로원이가 나발이고 이제 군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이지. 그 강력한 라이벌이던 폼페우스는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이 아드리아를 건너가지고 그리스로 도망갑니다. 케사르가 놔두겠습니까? 바로 추격 부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그리스 초원에서 폼페우스 군대를 박살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졌던 폼페우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이집트란 나라로 도망을 온 거지. 근데 이집트에서는 당시 프톨레메우스 왕이라는 게 있었어. 그 프톨레메우스 왕은 이미 정보에 능통해서 당시에 뭐 무슨 오늘 같은 무슨 뭐 기발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뭔가 뭐 있었던 모양 알았던 모양이야. 케사르가 갑이다. 그래서 결국 케사르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뭔가 이집트의 원조 내지 협조를 바라고 여기를 피난왔던 폼페우스를 프톨레메우스 왕조에서 잡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뒤늦게 쫓아오던 케사르한테 시신을 선물로 줬던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당시 이집트에서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옆에 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그 남동생 프톨레메우스 13세인가 이 남매 간에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내란 상태, 내전 상태인데 군대 끌고 들어갔던 케사르는 여기서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내전에 개입해서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으로 만들어줘. 그 대가가 없었겠습니까? 둘이 뭐 신혼 비슷한 무슨 허니문인가. 근데 이럴 때 또 케사르 귀에 어떤 말이 들어오냐면은 당시 소아시아 반도 흑해 남쪽에 있었던 또 하나의 민족이 로마한테 개겨 이 소식을 들었던 옛날에 얘네들은 누구한테 깨진 적이 있었냐면 폼페이한테도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서 바로 군대 끌고 일로 옵니다. 여기 폰투스 왕후가 이거를 젤라전에서 박살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쟁에서 승전했다. 이것을 로마 원로원에 보고를 하는데 당시 케사르가 원로원에 제출했던 그 승전 보고서가 얼마나 건방지기 짝이 없는 보고서냐면 그러니까 원로원 귀족들 입장에서는 장군 케사르가 이겼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뭘 바라냐면은 그 상세한 내가 잘나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원로원 귀족 여러분들은 참 호응과 그 성심성의 배려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참 예의 바른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여기서 케사르가 먼저 여기다 보냈다는 전쟁 승전 보고서가 아주 짤막하게 그 유명한 뭡니까? 왔노라. 그 다음에 보았노라. 그 다음에 이겨버렸노라. 이런 싸가지. 건방지기 시작에는 이 보고서를 받았던 원로원 귀족들은 이제 불안감이 얼굴에 막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유 작작하게 이제 로마로 기원해서 계산직을 가져. 이럴 때 로마 귀족들은 이놈이 이제 틀림없이 일레놈이다 해서 케사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귀족들 자기들이 기득권 체제인 공화정 형태가 무너진다 해가지고 결국 공화정을 주장했던 언론 의원들에 의해서 케사르는 암살당합니다. 한때는 적대공했지만 한때 친했던 브루투스라는 친구가 이때 나오지. 근데 케사르라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말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루비콘 주사위 던져야겠다. 왔네 봤네 이겼네. 마지막으로 브루투스가 배신의 칼날을 팍 들이대니까 처음에는 케사르도 역전 노정이다 보니까 뭐 해도 보디오 해서 배웠겠지. 근데 결국 그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거라도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죽으면서도 꼭 연극 대사 같은 브루투스 이놈 니마저도 망했다든가 어쩌다든가 죽었어.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케사르가 기원전 대개 한 100년쯤에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냐면 우리 동양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죽을 사자, 물론 넉 사자하고는 다르겠다마는 기원전 44년에 죽었어. 그러고 나면 2차 때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얘는 케사르의 부하장군이었습니다. 이놈 마지막 삼두가 벌어지는데 에피도스 이놈은 스스로 자살골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쟁패는 옥타 대 안토니우스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젊었어. 케사르의 양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케사르의 부하였는데 얘는 또 옥타비아누스 누나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서로 인척관계요. 이놈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세상에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는 뭐 사랑하네 만에 막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안토니우스 애인이 된 것이야. 아까처럼 케사르하고 사귀었던 클레오하고 지금 말하는 안토니오 사귀었던 파트라는 같은 클레오겠습니까? 다른 파트라겠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결국 이래서 그런가 몰라도 결국 뭐 기원전 31년 전에 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부대하고 옥타비아누스 친구였던 그 아그리파라고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싸움이 벌어지냐면 바로 발칸반도 옆에 있는 악티온, 일명 악티온 바다싸움에서 안토니우스 함대가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이때 악티오니로서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것도 죽지, 뭐, 뱀 물려 죽었다든가. 기원전 31년에 두 차례의 삼두정치의 마지막 승자가 된 것이 악티온 해제의 승자였던 얘였다, 이런 말이야. 이놈은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 양아버지였던 케사르처럼 자기도 독재자, 왕이 되고 싶은, 황제가 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케사르가 암살당했던 것은 권력 그 자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권력의 과시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걸 또 어떻게 이 자식이 알았던 모양이지? 이놈은 그 자기의 그 음흉한 야심을 딱 죽이고 권력을 쫓자마자 로마 시민들 앞에서 일장연설합니다. 나 옥타는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안토노를 없앤 게 아니라 로마의 무궁한 내 조국과 민족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서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내 할 역할을 다 마쳤으니까 나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처야의 일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말만 그랬습니다. 원래 짰지. 자기 부하들하고 어떻게 짜놨냐면은 내가 은퇴한다 그러면 너희 절대한테도 막 반대해야 돼. 볼때같이 쫄개들이 반대. 당신께서 구하신 나라를 당신께서 부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아니 나는 그만하겠다. 아닙니다. 계속 높은 놈 대주소. 아니 그만. 더 높.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옥타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국민들이 정 거기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내 몸에 일신의 피곤함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딱 10년 임기로 딱 한 번만 높은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나를 아무리 잡아도 나는 은퇴하겠다. 10년은 무슨 10년? 3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에 있는 중요한 권한들 군사지휘권이랄지 행정권이랄지 재판권이랄지 사법권이랄지 모든 권력을 한 몸에 다 잡아.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기원전 27년쯤에 그 옥타라는 비천하게 짝이 없었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 구테여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오늘날 우리 북쪽에는 그 참 그 문제아들이 많이 있죠. 우리 동족이지만 북한, 북한의 김정은을 최고 존엄 이렇게 말하지. 한마디로 최고 존엄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 존엄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놈이 사실상 겉으로는 언론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가지고 공화당의 형식은 유지했지만은 언론 귀족이라는 놈들이 모조리가 아우구스투스의 쫄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이때부터를 이제 사실상 형식은 공화정이지만 실제로는 재정보다 더 재정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공화정의 탈을 쓴 실질적인 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따라서 악티오 대전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로마는 정치형태가 공화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뭘로 바뀌냐면 재정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야. 실질적인 재정으로. 근데 악티오니언으로서 또 뭐가 마지막 망했습니까? 이집트가 망했지. 그럼 이집트라는 나라는 원래 옛날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넓혀다가 알렉산더가 30살 막 넘고 죽으면은 그 부하 쫄개 장군들이 해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진단 말 옛날에 헬레님 시대 할 때 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기 있었던 마케도니아, 여기 있었던 시리아, 여기 있었던 이집트가 있는데 로마의 팽정원에서 바로 마케도니아, 아까 전에 말했던 폼페이우스가 없애버렸고 시리아도 없애버렸고 마지막 옥타비아누스에서 이집트까지를 로마가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로마는 이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땅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영국의 한 남쪽 절반이랄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전부 다. 그 다음 여기는 아프리카 북단.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인도가 있고 이러겠지. 여기가 이집트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우스 이후로는 재정으로 돌아갔지만은 더 이상 로마는 정복을 정복할 땅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북쪽은 땅이 있기는 있어. 너무 추워. 원래 따뜻한 지역, 지중해 기후하에 살았던 로마인들한테는 거저 줘도 안 가질 땅입니다. 여기는 게르마니아라고 불리는 무시각이 짝이 없던 민족이 살고 있었고 여기는 아프리카 남쪽에는 또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반대로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날씨가 너무 뜨거워. 여기는 막 또 사막이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로마는 그 치열했던 정복 사업이 일단락되고 거대해진 로마 제국을 강력한 로마 군단을 시켰던 즉 공격에서 수비로 작전이 전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뀐 이후로부터 그 이후로 이제 기원 후 세월을 해가지고 기원 후 한 이 무렵까지 180년까지 로마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해지고 이때는 비교적 평화가 정의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그 기본이라는 이름의 역사학자는 이 시대 기원전 27년부터 AD 한 180년까지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 소위 로마의 평화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팍스가 들어가고 뭐 로마가 됐든 뭐가 됐든 진짜 대략 이 시기가 200년 되겠죠.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이때는 그 아우스 이후로 진짜 로마에서 역사에 나오는 똘것들 그 미치광이 폭군으로 소문났던 그 들어봤습니까? 그 칼리쿨라 이런 놈들 클라우디우스 그 마누라가 막 매운불에서 활동했다는 또는 그 로마에다 그 의도적인 불지르기,
방어를 해가지고 로마를 막 태워버렸다는 눈물의 시인 프랑크 네로가 아니라 그냥 네로 황제 같은 이런 똘것들이 왕을 하기도 했지만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막바지 때 로마 역사에서 진짜 드물게 찾기 힘든 5명의 아주 위대하고도 현명한 황제들이 줄려서 5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로마 평화시대 막바지에 나오는 오현제 시대 이렇게 말하지. 그 오현제 이름을 알 필요 없겠지만은 첫 번째가 막 네르바랄지,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발음이 안 좋다면은 트라이아누스 또는 뭐 하드리아누스 또는 안토니우스 퓨스 또는 마지막 오현제의 마지막 왕이 그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봤겠지? 러셀 크로우.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막 도입될 때, 시작될 때 게르마니아하고 막 싸우면서 그 기지를 돌아다니는 영감탱이 할배, 수염이 허옇게 나오는 로마 황제, 그 사람이 바로 오현제의 마지막 왕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이고 그 아들, 그 영화에서 그 눈 다크서클이 막 진행을 분장한 콤모두스라는 또라이 황제 나오지 않습니까? 걔가 바로 바오 황제, 콤모두스. 그때부터 이제 로마는 급전직과 혼란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빗대가지고 또 팍스 로마나 또 세월이 또 흐르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해가 지내 안 지내면서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그때를 또 뭐라 그러냐면 팍스 브리테지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는 나라, 얘하고 공산주의에 거두였던 소련, 그 다음에 미국, 두 나라가 서로 막 으르렁대지만은 막 대포, 막 미사일, 이건 안 싸웠던 그들 콜드워, 냉전 이렇게 부르죠. 냉전이라는 것이 그 소련 지도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때 왔던 머리가 지도 그려진 뭐 고시 한 명 있습니다. 그 고르바초프인가? 그 이후로 뭐 글라스노스네, 뭐 페레스트로이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소련이 사라져버렸어. 오늘날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여튼 오늘 보자면은 아까쯤에 포위전을 기점으로 해서 포위전쟁 이전까지는 로마 비록 영토는 별로 넓지 않았지만은 정치가 발전, 민주화되고 있었고 포위전쟁으로 외형상 로마는 세계적 제국으로 악티오 대전까지 끊임없는 영토 확장 과정을 거치면서도 로마 내부적으로 벌어진 변화는 별로 좋지 않은 변화가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도 그라쿠스 형제가 계획을 시도했지만 이것도 한순간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혼란했던 로마에서 강력한 군단을 막 보유했던 군인 정치가들의 등장에 따라서 생겨난 변태적 정치 형태를 삼두 이렇게 말하는데 삼두 1차 때는 케사르의 승전으로 끝났지만 이 사람은 결국 권력의 과시 때문에 암살당해버렸고 그 이후로 케사르의 양아들 옥타가 바로 안토니우스를 악테니에서 깨뜨리면서 이집트까지를 평하면서 더 이상 넓힐 땅이 없어지면서 그때는 형식적으로는 공화정이 유지됐지만 실질적인 재정 이때 그러니까 아우구스가 대략 기원전 27년이니까 이것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바로 BC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이런 말이고 AD 아노 도미는 그 예수님 그 이후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0년에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라 한 기원전 4년쯤에 예수님 태어났대.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바로 0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한 180년 약 200년간 평화를 거치다가 오현제가 끝나고 나면 급전직과 로마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 질주하는 과정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